본 동영상은 회원사무소에서 거래처 및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업무 시에 신뢰감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작했습니다. 친절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시어 내외부 고객 응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절교육 2부입니다. 자, 앞서 1부에서는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친절, 그런데 누구에게나 어려운 친절,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친절, 어떻게 친절을 베풀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는요, 친절교육 실전편을 알아봅니다. 네,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납세자, 세무서 등 고객과 소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와 유관기관의 만족을 어떻게 이끌고 또 신뢰성을 강화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연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상에 전환을 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을 이익의 존재로 보는 것이죠. 이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조금 더 내 업무에 있어서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배우실 때요, 꼭 기억을 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요, 말은 이 화자의 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 화자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데, 자, 일단 내용은 14%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86%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용은 인상을 결정하는데 비중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표현, 그러니까 억양과 어투를 어떻게 하는지, 발음은 정확한지, 톤은 적당한지, 음성 표현이 부드러운지를 더 듣는 사람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표현이 설득에 있어서 큰 결정적인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알려준 명언 만나보시죠.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존 오스틴의 명언입니다. 거친 말투는 주먹을 날리는 행위와 같다. 네, 데일 카네기의 법칙, 1, 2, 3 법칙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자, 내가 한 번 말하면 상대에게 2번 말할 기회를 주고 상대가 2번 말할 때 3번 맞장구를 쳐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상대방에게 힘이 될 수도, 폭력,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더 상처가 되는 법이거든요. 경청이,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중요성, 우린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을 알아봅니다. 자, 고객은 과연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듣는 걸 좋아할까요? 자, 말하는 걸 좋아한다면 경청에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되겠죠? 네, 듣는 것을 좋아하는 고객이라면 질문을 자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나름의 이 고객 판단을 정확하게 또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효과적인 대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맞장구예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짧게 긍정의 말에 맞장구를 탁탁 쳐서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랬겠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이 관심과 공감은 호감을 불러일으키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생하셨겠네요. 이렇게 한다면요, 상대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잘 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쿠셔너, 이 정중한 표현어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겠죠. 자, 고객 의견에 반하는 답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대화의 목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맞장구, 공감 쿠션, 이 세 가지 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또 이 긍정적인 화법과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세요. 뚝뚝 끊지 마시고요. 완전한 문장을. 이 부정어는요, 사실 이 고객들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예요. 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힘입니다. 전화응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 듣기, 생각하기 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일단 말하기 해볼까요? 자, 목소리는요, 자신의 목소리 자연스럽게 내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어떻게 탁 하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기의 목소리를 그냥 편하게 내시는 거. 다만 조금 더 크게. 자, 명랑하고 생동감 있게 말하시고요. 단어 선택도 중요해요. 알기 쉽고 정중하게 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듣기 잘 들어주세요. 이 고객 얘기를 끝까지 듣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경청하고 있다고 중간중간 응대어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요, 메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업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고객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답변의 의무가 있으신 거죠. 사실요, 잘 듣기가 반 이상인 거 아시죠? 잘 들어야지 고객 심리 또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하기도 중요해요. 중요한 건요, 이런 연습의 과정들이 사실 한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일할 때 하나하나씩 개선하셔야 됩니다. 자, 방법도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이 기계같이 정형화된 게 아니죠. 자신의 화법에서 수정을 거듭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전 사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울리면 한 3번 정도 울리면 받는 게 좋습니다. 신속하게요. 네, 우선 첫 인사를 하고요. 소속, 성명을 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혜 세무사 사무소 이지혜입니다. 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내용이 이건데 맞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되죠. 자, 이쯤 되면요, 이 받을 때 고객의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온순한지, 조급한지, 까다로운지, 거만한지, 말하기 좋아하는지, 고객을 구별해내는 노하우도 빨리 습득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시겠죠? 자, 들으시면서 긍정 표현을 시원하게, 부정 표현은 완곡하게 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부탁합니다. 등등등. 이게 모두 서비스 언어의 일종입니다. 이 서비스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마무리하고요. 3초의 배려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배려해 주세요. 자, 만약에 알지 못하는 내용을 물을 시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아본 후에 가급적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담당자가 부재일 때는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통화 도중에 전화가 뚝 끊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걸어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잠시 끊겼는데요. 조금 전 내용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전화 내용을 좀 잘 또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전화 응대에도 상황별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자, 노부터 볼게요. 별로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다리세요. 모르겠는데요. 자리 없습니다. 예? 뭐라고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기분이 일단 나쁩니다. 또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뭐 성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알아보고 알려드려도 될까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렇죠. 앞에 노의 경우와
말의 내용은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건 yes, yes, yes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법입니다. 현장에서는요, 원래 기본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목적 의식을 달성하기 위해선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단답형, 반말, 말꼬리 흐리기, 사무적인 말투, 서두르는 목소리, 말 가로채기, 먼저 끊기는 노입니다. 자, 전화 응대에 이어서 방문 응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친절의 시작은 이 표정과 미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밝은 미소로 나 자신을 건강하게, 그러고 보니까 CF 같네요. 자, 경청하고 공감하고 정중한 대화법은 매번 강조하고요. 용모도 단정하고 복장도 깔끔하면 베스트 엄지척입니다. 자, 인사는 기본이겠죠? 마음을 표현하는 인사는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팁 하나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이제 변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한 거 아시죠? 아나운서 쇼호스트를 관찰해 보세요. 이들 직업의 공통점,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중시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방송상에선 반드시 그래야죠. 정보 전달을 하면서 일종의 홍보를 겸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대부분 친절하게 느껴지고요. 이 부드러운 말씨를 쓰고 상냥한 태도로 임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습관의 고착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물론 선천적으로 잘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요, 이 가까이는 직장 내의 모든 이들이 모두 나의 친절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르고 올바른 태도를 장착한 이들도 그렇지 못한 이들은 반면교사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웃는 얼굴을 위해서 간단한 생활 팁이 있습니다. 김치, 치즈, 위스키 해보는 겁니다. 김치, 치즈, 위스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미소 띤 얼굴은 중요합니다. 자, 방문 응대법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실에 고객이 방문했을 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먼저 착석하도록 도와주세요. 우선 앉으세요. 용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친절하게 응답해 주세요. 또 중요한 거, 고객은요, 예의를 차리는가를 대번 압니다. 복장과 지위에 따라서 응대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상담하기 내용입니다. 자, 용건, 요구사항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경청하고 대화 내용은 메모합니다. 관계 서류는 가지고 오셨죠?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자, 말이 빨라지거나 상대의 용건을 끝까지 듣지 않고 추측해서 지레짐작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청할 때 적절한 리액션과 응대어를 보여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이시고 미소를 장착하고 적절한 아이 콘택트, 시선 중요하대요. 자주 마주치거나 뚫어지게 보거나 아래 위로 이렇게 훑지 않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전해드릴게요. 우물쭈물하는 등 자신감 없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고객이 질문하면 당황하지 않고 자세히 듣고 대답하고요. 자, 모르는 업무는 옆 직원 또는 윗사람과 상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찾는 사람이 부재 시에는 메모 전달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업무 지식을 높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최적의 상담을 제공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배웅하기인데요. 다 처리되었습니까? 더 필요한 사항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까지 딱 맞춰야 끝까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그 과정이 빛날 수 있습니다. 자, 민원인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응대법도 다르겠죠. 앞서서 77억의 인구는
77억의 세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조급한 민원인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시원시원하게 응대하시면 됩니다. 자, 말하기를 좋아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경청하면서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걸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단축하시더라도 하시면 됩니다. 자, 까다로운 민원인, 이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세심한 필요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같이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자, 감정 노동자들 고충 정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가 선을 넘어선 경우에는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폭언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폭언을 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원하는 상황을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자, 폭행, 물품 파손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주변 도움을 받으세요. 물품을 파손하고 사람을 위협하면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성희롱, 성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요. 방금 하신 발언은 제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데요. 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당당히 요구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 욕설, 협박을 한다 할 시에는 대응 요령 알려드립니다. 자, 즉시 경고하시고 녹화하고 신속하게 제지를 하세요.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구두 경고가 가능합니다. 원래는요, 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 녹음 청취가 불가해요. 하지만 자신이 포함된 민원인과의 대화, 전화 녹음은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여러분의 브랜드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후천적인 교육의 힘은 언젠가 발휘됩니다. 내가 즐거워야 조직과 사회 발전도 가능한 법이죠. 이 공감이란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러 뉴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실 거울은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내가 웃으면 남도 웃는 법이죠. 뇌는 또 잘 속는다고 해요. 편안하다,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아닐지라도 웃으면서 일해보세요.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왕 하는 내 일이잖아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친절교육을 맡으면서 20개 직업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법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별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했습니다. 운동, 일기 쓰기, 휴식, 수면, 액티비티, 여행,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친구와 수다, 만화책 보기, 혼자만의 시간, 책 보기, 음악 듣기. 뭐 소소하지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만의 해소법 꼭 찾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천이 남았습니다. 내 일상 곳곳에 기회가 있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 스스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함께 노력하자고요. 여러분, 화이팅! 자, 친절교육 이론편과 실전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혜였습니다.